오늘은 부동산법, 상법, 민사법 전문이신 이원석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법률 상담 시간입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민 오셔서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 커머셜 리스, 사업체를 사고 파는 비즈니스 매매가 자연스레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리스 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진행되는 동안에, 그리고 계약이 끝날 때쯤에 다름 아닌 스스로 비즈니스 오너가 직접 챙기고 행사하셔야 하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계약서를 받아보면요, 꽤 두툼한 서류들을 한꺼번에 전달받게 되지요. 길게 영어로 문장들이 쓰여 있고요. 영어를 잘 안다 하더라도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명시되어 있는 옵션 행사 기간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리스 계약을 할 때 공통적으로 쉽게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사업체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사장님들 몇 년 전 하셨던 상가 리스 계약서 한번 꺼내보시고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포인트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가 리스 계약서를 쓸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 도움 주실 이원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비즈니스 사고 팔 때 리스 계약서 체결 시 중요한 점에 대해서 오늘 30분간 함께 해볼 텐데요. 일단은 이제 리스 계약하면은 사업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보통은 이제 건물주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양한 그 멀티 그 테넌트라고 하죠. 다양한 그 테넌트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있으실 텐데, 스스로 이제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그런 여부도 좀 점검을 미리 해볼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뭐 물론 이제 본인이 경험이 없고 자격이 안 된다 하더라도 건물주에게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는 거를 뭐 나타난다면, 네. 건물주가 뭐 리스를 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네. 보통 이제 건물주가 테넌트를 고를 때 예를 들어서 그 테넌트 어떤 그 같은,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면 식당을 한 경험이 있는지, 현재 자산이 얼마가 있는지, 뭐 세금 보고를 많이 하고 충분히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그 리스를 받고 렌트를 제 시간에 잘 낼 사람인가를 확인을 하고, 네. 그다음에 자격이 되는 경우 리스를 주는 경우가 있고요. 가끔 보면 이제 상가 같은 데 보면 자리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자리들이 있어요. 위치가요? 그렇죠. 네. 모든 테넌트들이 좀 꺼려하고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런 장소일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된다면 렌트가 좀 저렴을 할 수도 있겠죠. 가격이 낮겠죠.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 테넌트가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건물주 입장에서는 상가를 비워놓는 것보다는 누구든지 와서 일단 렌트를 내겠다고 한다면 리스를 주겠다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또 이제 사업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옐프나 웹사이트도 있고 유튜브 채널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또 건물주가 또 확인해 보거나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겠죠. 만약에 그 테넌트가 다른 장소에서 같은 비즈니스 한다고 한다면 잘하고 있는지 어떤 확인하는 절차상에 네. 그런 걸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로 리스 시작하는 날짜를 먼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좀 혼동스러운 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리스를 사인하는 날짜가 있고, 네. 많은 경우에 이제 새로 이제 들어오는 테넌트일 경우에 테넌트가 들어서 공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리스는 예를 들어서 뭐 1월 1일 2023년부터 시작하지만, 네. 렌트를 내는 시기는 예를 들어서 뭐 6월서부터 한다, 뭐 이런 조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리스를 사인하는 날짜와 렌트를 사인하는 날짜, 렌트를 지불해야 되는 날짜가 언제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게 왜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 나중에 리스를 갱신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옵션을 행사했을 때 네. 어느 시점이 만기일로 계산이 돼서 거기에 맞게 따르는 날짜 안에 제대로 본인의 남은 리스에 대한 아니면 갱신을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냐를 따지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날짜 리스가 시작한 날짜가 애매할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럴 경우에는 건물주인하고 테넌트하고 서로 이제 그래서 테넌트가 비즈니스 시작한 다음에 쌍방이 건물주와 테넌트는 어느 날이 리스를 시작하는 날짜로 정하기로 한다 해서 서로 사인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리스가 만기되는 날짜가 정확해지고 그 만기되는 날짜에 의해서 옵션을 언제 행사해야 될지 리스가 언제 끝나는지 어떤 건물주인이나 테넌트 사이 어떤 통보를 해야 된다면 그 마지막 날짜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제 그 통보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리스를 사인한다고 해서 리스 사인한 날짜가 리스 사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리스 시작하는 날짜와 렌트를 내기 시작하는 날짜가 다를 수가 있다는 그렇죠. 것이죠. 네. 네. 그러면은 그 사인을 이제 했어요. 한 후에 내가 들어갈 그 장소를 한번 가서 점검해 볼 필요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좀 특별한 경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식당을 산다고 한다면 이미 식당을 운영하는 거를 그냥 제가 테이크오버를 하는 거니까 리스를 예를 들면 우리가 이는 어사이먼트라고 하죠. 테이크오버를 하는 거라면 이제 현재 셀러가 네. 식당을 파는 셀러가 지금 장소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법적으로 이제 디스코스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현재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빈 공간에 들어가서 제가 공사를 하고 식당을 새로 차려야 된다면 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리스를 사인한 다음에 건물주인한테 키를 받고 리스 계약에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물주인이 키를 준 다음에 테넌트가 들어가서 뭐 2주 동안 아니면 뭐 21일 동안 어느 기간 동안 장소를 인스펙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네. 그 인스펙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언제든지 테넌트가 리스를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는 조항이 주어져야지만 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건물주인한테 예를 들자면 최근에 저한테 온 손님 중에 한 분은 식당을 이제 하려고 들어갔는데 네. 전혀 문제가 겉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죠. 보니까 식당을 차리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드레인 문제가 있어서 플러밍이니까 그 콘크리트 밑에 네. 물이 잘 안 빠져서 그걸 고치려니까 완전히 콘크리트 파운데이션을 다 드러내고 큰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엄청난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이제 모르고 그냥 들어갔다고 하고 리스를 사인해서 그 리스와 관련된 그 장소 거기에 생긴 모든 거는 테넌트가 다 곧 비용 뭐 리페어 해야 된다면 네. 이런 드레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한다면 테넌트가 내기로 된 조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스펙션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 건물주인한테 이거를 고쳐주든지 아니면 내가 리스를 파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인스펙션을 전혀 안 하고 무조건 건물주인이 괜찮다 해서 들어갔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애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플러밍이라면 이제 그게 한 가지가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에어컨디션 유닛이 제대로 되는지 예를 들어서 에어컨디션 유닛을 바꿔야 된다면 보통 뭐 적게는 3만 불 크게는 5만 불 많은 돈이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들어가서 이제 키를 받고 인스펙션을 컨트랙트를 데리고 다 가서 에어컨디션이 제대로 되는지 전기 쪽에 문제가 없는지 플러밍에 문제가 없는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모든 조건이 다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라면 그때 이제 리스를 계속 컨티뉴하고 본인이 리스 계약에 의해서 본인의 권리와 행사를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미리 처음에 사인을 하고 미리 가서 장사를 오픈하기 전에 미리 봐도 막상 이렇게 운영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 그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겠네요. 뭐. 그렇죠. 이제 뭐 그거는 운영을 해봐야 한다는 거는 이제 뭐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현재의 건물주한테 받은 그 가게 장소의 상황이 네. 컨디션이 어떤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안에는 그렇다 쳐도 예. 건물의 뭐 문 앞쪽에 뭐 어디가 좀 이렇게 뭐 콘크리트가 뭐 망가져 있었다. 그런 것은 누구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또 해야 리스를 되는 건가요? 보면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면 그 식당의 안에서 생긴 어떤 문제들은 테넌트들이 고치는 거고 네. 식당 밖으로 나온다면 그건 보통 건물 주인이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건물주 책임이니까. 네. 그러면 좀 장사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건물주에게 요청을 하면은 들어주기도 하나요? 본인 문 바로 앞에거나 그런 너무 뭐 뻔한 거라면 네. 아예 처음에 들어갈 때 내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건물주한테 얘기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몰랐다 하더라도
나중에 건물주인의 책임이니까 건물주인한테 빨리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네. 만약에 그 앞에 건물 밖에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비즈니스를 빨리 못 연다면 건물주인한테 이건 당신이 해야 될 거고 잘못 시간이 지체가 됐으니까 렌트를 거기에 맞는 만큼 합당하게 낮춰주든지 아니면 지불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은 있죠. 그런 네. 권한이 네. 있군요. 네. 네. 근데 보통 이제 임대 기간이 짧게는 3년에서 5년이고 또 길면은 10년, 20년도 네. 가능한가요? 네네. 리스 어사인먼트 임대 양도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해 보면요. 건물주가 이제 비즈니스를 구매할 때 바이어는 리스 어사인먼트를 서면으로 건물주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죠. 이제 합니다. 그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변호사로서 손님이 리스를 갖고 오면 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사이먼트인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만약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를 내가 구매를 하려고 한다면 네. 그 현재 주인이나 그 전에 있던 주인들이 건물 주인하고 사인한 리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스가 예를 들어서 10년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지금 현재 셀러가 예를 들어서 5년을 운영을 하면 네. 제가 그 식당을 사게 될 경우에는 남은 5년에 대한 리스를 어사인을 받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사이먼트라는 얘기는 남은 리스를 받고 들어가는 거죠. 5년 남은 거. 그런데 이제 그 어사이먼트를 받을 때에 구두로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셀러와 바이어가 네. 무슨 이유들이 있어요. 정당한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코를 통하지 않고 또한 건물주인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사고팔고 해서 가게를 내가 당신한테 얼마 파니까 당신이 그냥 들어서 운영해라.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건물주의 허락 없이. 없이. 네. 그다음에 에스코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매매는 진짜 에스코를 열고 매매해서 소유권을 다 이렇게 바꾸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네. 식당이 예를 들면 식당을 예를 든다면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는데 건물주인은 모르고 있단 말이죠. 주인이 바뀐 걸요. 예, 네. 그렇죠. 왜냐하면 얘기를 안 하고 자기끼리 네. 했으니까. 그렇다면 건물주인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주인이 내가 허락 없이 건물주인의 허락 없이 테넌트가 당신한테 이 리스를 넘겼으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이건 불법이고 그래서 당신을 나가라 하고 퇴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바이어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내고 들어왔는데 네. 뭐 한 달 후에 건물주인에서 당신 나가세요 하면 굉장히 낭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쫓겨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바이어 입장에서는 리스를 딴 사람의 비즈니스를 테이크오버를 한다고 하면 꼭 건물 주인한테 네. 리스를 어사인을 해도 괜찮다는 거를 네. 서면으로 사인을 받아야지만 네. 나중에 건물 주인으로서 퇴거당하는 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말로 100번 하는 건 소용이 없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리스에 보면 어사이먼트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제가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사이먼트라는 거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를 내가 구매를 할 때에 남은 리스를 내가 테이크오버 하는 거고 네. 건물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하는 거죠. 근데 허락을 받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이 굉장히 좀 신경 쓰셔서 들어주셔야 될 건 뭐냐면 그 많은 리스에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리스를 하나 또 읽었는데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리스를 어사인을 현재 주인이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주인이 건물주인한테 내가 이 가게를 팔려고 하는데 바이어한테 리스를 어사인해 주십시오 하고 서면을 통보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건물주인이 건토를 하겠죠. 그럼 건물주인이 리스에 보면 건물주인이 내가 당신의 어사이먼트 요구를 받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러한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리스에 적혀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첫 번째로 리스를 요구하면 승낙을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로는 리스를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바이어가 뭐 크레딧이 안 좋다든지 재정적으로 약하다든지 비즈니스 경험이 없다든지 그래서 거절할 수 있다. 세 번째가 죄송합니다. 네 번째는 네 개가 있네요. 세 번째는 뭐냐면 네. 리스 어사이먼트를 허락은 할 수 있지만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면 당신이 리스를 어사인을 하면서 생긴 어떠한 이득 모든 이득은 건물주인한테 지불해야 된다. 그걸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어떤 네. 뜻이냐면 네. 셀러가 이 비즈니스를 맨 처음에 왔을 때 50만 불 주고 비즈니스를 구매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래서 매상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바이어한테 100만 불에 이제 파는 게 된 거죠. 네.
그러면 리스를 어사인하면 비즈니스를 팔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리스를 네. 어사인해야지만 비즈니스 파는 거니까. 근데 건물 주인이 리스를 어사인해도 좋은데 리스를 어사인하면서 생긴 모든 수익은 건물 주인한테 지불해야 된다고 하고 매매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건물 주인한테 줘야 된다 한다면 네. 셀러는 50만 불에 사서 100만 불 한다면 50만 불의 수익금이 생기는데 그 자체를 다 건물 주인이 받겠다고 할 수가 있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그런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사인을 하시는데 네. 물론 이제 그대로 행사하는 경우도 제가 봤고 그런 조항이 있지만 건물 주인조차도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네. 알면서 건물 주인이 그냥 좋은 사람은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건물 주인의 어떤 재량에 맡겨서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리스를 사인하기 전에 이런 조항이 있다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 조항을 빼달라고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4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마지막은 뭐냐면 건물 주인한테 지금 현재 셀러가 내 비즈니스를 저분한테 팔려고 하니까 리스를 어사인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면 건물 주인이 보고 리스 어사인을 거부하고 리스 어사인 해달라고 요구하는 현 테넌트한테도 당신도 나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조항이 있는 거죠. 그런 조항이 네, 있습니다. 있네요. 많습니다. 아.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리스를 10개 있는다면 6, 7개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네, 그것들을 많이 잘 모르시고 간과하시죠. 지난 네. 경우가 굉장히 많고 좀 제가 보기엔 좀 너무 리스크를 택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물론 운이 좋으면 그런 조항이 있어도 건물주인이 그냥 행사를 안 하고 그냥 좋게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 걸리면 이런 경우가 있죠. 현재 주인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바이한테도 걱정하지 마 이런 조항이 있어도 이 건물 주인은 굉장히 잘해주고 이런 거 해본 적이 없고 뭐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고 사인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건물 주인이 평생 이 건물을 소유권을 팔지 않고 갖고 있다는 개런티가 없다는 얘기죠. 이 건물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건물을 판다면 새로운 주인이 그 전 주인 건물 주인의 모든 권한을 승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당신을 나가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런 조항이 있다면 리스크를 택하지 말고 건물 주인하고 내고를 해서 이런 조항은 불합리하니까 빼달라고 한다면 빼줍니다. 그리고 또 제 손님 중에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상대방이 굉장히 큰 건물 주인이고 네. 매니지먼트 회사도 뭐 미국 전체를 하는 뭐 큰 회사니까 얘네들은 안 빼줍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많은 그 큰 회사랑 내고해서 다 뺄 건 다 빼고 상대방한테 이해를 시키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조항은 여기 불합리하고 받을 수 없는 조건이다. 해서 빼면 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항이 있다는 거를 방송을 들으시면서 네. 이런 조항이 진짜 있구나 깜짝 놀라시고 있다면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도록 네. 그렇게 좀 경각심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좀 알아야 정당한 요구를 또 할 수 있겠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하시는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재 비즈니스가 아무리 좋아도 리스가 조항 안 좋다면 그 비즈니스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리스가 다 좋아요. 근데 어떤 조항이 있냐면 언제든지 건물 주인이 테넌트한테 90일 통보를 하면 리스가 10년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네네. 10년이에요. 근데 거기 조항이 무슨 뭐 한 줄이나 두 줄 글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언제든지 건물 주인이 90일을 통보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나간다. 그런 조항이 있다면 그 비즈니스를 사실 수 있을까요? 못 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리스가 아무리 비즈니스가 좋아도 리스가 조항이 안 좋으면 사시면 안 되는 거고 네. 우리가 지난달에 아마 방송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나요? 비즈니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한번 마음에 드시면 맞아요. 그렇죠. 남녀 사랑하듯이 사랑에 눈이 모여서 사지 말라도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네. 결국은 저한테 와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시 오거든요. 그리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리스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냥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또 제가 들었어요.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이제 가끔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다라고 아니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네. 다는 아닌데 이거 다 스탠다드예요. 바이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손님한테 다 그냥 사인해도 문제 없으니까 그냥 사인하세요. 괜히 뭐 변호사 비용 아끼고 이건 다 읽어봐야 소용없으니까 사인하시면 다 똑같은 거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고 그건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고 네.
그 얘기가 들을 때 저는 손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기 다 사람들이 줄 서서 물에 낭떠러지 떨어지려 다 주고 하니까 당신도 그 뒤에 그냥 줄 서면 돼요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every 리스가 다르고 네. 단어 하나가 뭐라고 나오냐에 따라서 그쵸.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리스 검토는 꼭 검토를 해보시고 잠을 받고 사인 리스 비즈니스를 구매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리스 어사인먼트는 반드시 변호사님을 통해서 점검과 수정이 요구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영어를 못해서 미국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네.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고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지만 그 리스에 나오는 조항이라든지 법과 관련된 그 문제는 계약은 단어 하나가 포함하고 있는 법적인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가능하면 변호사님들한테 의논을 하시고 검토를 하시는 게 되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어사인먼트랑 리스 어사인먼트랑 서브리스가 그렇죠.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차이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막 섞어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죠. 어사이먼트라는 거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100%를 사과 하나를 다 전체적으로 다 제3자한테 넘길 때 어사이먼트라고 하는 거고 네. 서브리스라고 한다는 거는 사과가 하나 통근체를 다 주는 게 아니라 그중에 반을 잘라서 아니면 3분의 1을 잘라서 일부만 넘기는 게 서브리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네. 리스를 이제 비교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리스의 모든 권한을 남은 5년이 남았던 5년 전체를 다 당신한테 줍니다 하는 게 어사이먼트고 서브리스라고 한다면 내가 5년을 남았지만 당신한테는 3년만 주고 나머지 2년은 내가 아직 갖고 있습니다 하는 게 서브리스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기간으로 얘기할 때 서브리스고 장소로 얘기할 때는 내가 여기 1000스퀘어풋을 갖고 있지만 당신한테는 300만 주는 게 말하자면 내가 전체 있는 걸 다 주는 게 아니니까 일부만. 그렇죠. 네. 일부만 주는 게 서브리스인 거죠. 그러니까 어사이먼트라면 사과 전체, 서브리스라고 한다면 그 일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이제 저도 제 손님들 보면 서브리스와 어사이먼트를 이제 혼동스럽게 막 이렇게 섞어서 쓰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어사이먼트는 내가 갖고 있는 건 모든 걸 주는 거고 전부를. 전부를 서비스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네. 일부를. 기간적으로나 네. 아니면 그 공간적으로나 일부를 주는 게 서비스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예. 누가 돈을 내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는. 누가 돈을 내는 건 상관은 없는 것 상관없어요. 같아요. 예, 네. 예.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어사이먼트나 네. 서비스 자체도 네. 항상 건물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허락을 받고 건물주인한테 사인해야 된다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경우는 건물주인들이 좀 양심이 불량한 사람들이 있어서 네. 자기가 다 오케이 해놓고 나중에 그런 적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네. 건물주인한테 서비스나 어사인을 받는다면 네. 괜찮다고 해서 다 사인을 건물주한테 받는 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것도 또 잘못하면 건물주한테 다 쫓겨나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허락 없이 당연히 그렇죠. 네, 주고받고 하다가.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항상 서면으로 그렇죠. 건물주에게 네.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 맞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면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네. 리스와 관련 모든 거는 서면이 아니면 불법이에요. 불법이 아니라 서면이 아니면 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효력이 없다는 거죠. 법적 효력이 없는 예를 거네요. 들어서 네. 건물주인이 내가 당신한테 5년을 연장해 줄 테니까 기다려. 테넌트 이제 리스가 끝났다고 가정해 보자고. 그래서 테넌트가 건물주인한테 어떻게 되냐 나 연장을 해달라. 그러면 알았어 줄게. 그러고 증인들도 있어요. 건물주인이 예를 들어서 5년을 주겠다고 다 한 걸 증인들이 들은 증인이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럼 법적으로 가서 건물주인이 안 줬다고 클레임할 수 있느냐? 물론 굉장히 익셉션한 건 있지만 이제 법에 보면 리스와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돼야지만 유효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윈네스가 있고 증인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네. 항상 부동산과 관련 리스나 매매는 꼭 서면으로 쌍방이 사인을 해야지만 유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안전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서면도 다양한 서면이 있는데 혹시 딱 정해진 certified된 어떤 메일 주소로 보내야지만 법적 효력이 아니 그런 거 있다, 없고 그런 그냥 건가요? 쌍방이 서로 이해한 내용을 적어서 적어서. 사인을 하면 되죠. 네. 공증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미국에서 한국과의 개념은 여기 이제 공증은 좀 달라요. 공증은 여기서 공증은 이 사인이 내 사인입니다 하는 거지 그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리스 계약서나 뭐 이런 것들은 네. 공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쌍방이 본인들이 이해한 내용을 동의한다고 사인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한글말도 좋고 영어로도 좋고 해서 쌍방이 테넌트나 건물주가 다 사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중요한 게 이제 옵션 행사할 수 있는 그렇죠. 그게 중요한데 옵션을 어떻게 행사를 하느냐. 그렇죠. 일단 옵션이 뭐냐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옵션이라는 건 이제 리스가 끝나면 리스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혼동스러운 게 옵션을 받아 건물주인이 줬다고 한다면 옵션은 테넌트가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건물주인이 옵션을 준다고 했는데 거절할 수 있느냐? 거절하지 못합니다. 옵션은 테넌트가 내가 당신 건물주인한테 당신한테 5년 우리가 약속한 대로 5년을 더 받겠다고 요구합니다 하고 통보만 하면 되는데 네. 거기 조건들이 따릅니다. 그 옵션을 행사할 때에 예를 들어서 리스의 계약을 위반하고 있거나 렌트를 안 내고 있거나 어떤 다른 조항으로 리스에 위반한 상황에서 옵션을 행사한다면 건물주인이 그걸 거절할 수는 있어요. 네. 네, 그렇지만 내가 그 리스의 모든 조건을 부합하고 조건을 다 지켰는데 그 다음에 건물주인한테 내가 옵션을 약속한 대로 5년을 옵션을 행사합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면 되는 거예요. 통보만 하면 통보만 하면 네. 옵션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통보하는 방법론에서 어떻게 하느냐, 뭐 전화로 하느냐, 그렇죠. 뭐 편지로 하느냐, 뭐 이메일로 하느냐. 또 언제 하느냐. 그것도 그렇죠. 중요하고. 리스 계약서에 보면 통보를 할 때 certify 메일로 해야 된다, 뭐 메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네. 조건에 부합이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편지로 보냅니다 하는데 certify 메일로 합니다 하는데 이메일로 보냈다. 이거는 아니더라는 효력이 거죠. 없는 효력이 거죠.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옵션을 행사하는 기간이 있어요. 네. 리스가 만기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9개월보다 더 먼저 주면 안 되고 네. 또는 3개월 남기고 그보다 그 후에 넘으면 주면 안 되고 그 날짜를 잘 기억하셔서 네. 리스를 주는 방법에 의해서 리스를 행사를 해야지만 옵션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뭐 10년 전에 사인 같이 했던 변호사가 9년 뒤에 나타나서 지금입니다 하고 말씀해 그렇죠. 주시지 않기 때문에 사장님, 네. 대표님이 스스로 그 날짜를 그렇죠. 연장 네. 기한을 잘 챙기셔서 옵션을 행사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손님한테는 네. 그 언제 하라고 꼭 적어드립니다. 손님한테. 네. 친절하게 적어주세요. 네, 오늘 비즈니스 사고 팔 때 리스 계약서 체결 시 중요한 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파기 부분에 대해서 그쵸. 잠깐만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이제 파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파기라는 얘기는 리스를 끝난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하다가 비즈니스 안 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오는 리스를 내가 미리 끝나고 나올 경우에는 다른 테넌트를 찾아서 남은 리스를 채우도록 하는 게 한 가지 방법. 아니면 건물주인하고 내고를 해서 한 2달, 3달치 어떤 렌트비를 주고 더 이상 나한테 남은 리스에 대한 책임이 안 지어진다는 어떠한 그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나오시는 방법들이 있고 하죠. 네. 오늘 비즈니스 사고 팔 때 리스 계약서 체결 시 중요한 점에 대해서 30분간 우리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금방 갔습니다. 그랬네요. 네. 네, 변호사님 상담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좀 안내해 주세요. 네, 저한테 상담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는 714-634-1234입니다. 네, 714-634-1234번으로 우리 이원석 변호사님께 연락 주시면 상담 친절하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귀한 정보 함께해 주신 이원석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